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강의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까지 유학의 5가지 주요 가치, 즉 인가치에 의한 인간 존중, 의가치에 의한 정도 경영, 예가치에 의한 상생 경영, 지가치에 의한 창의 경영, 그리고 신가치에 의한 신뢰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러면 선진 시대에 우리 자기 경영 그리고 조직 경영, 국가 경영과 관련하여 인간 본성, 즉 인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인성 관련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좋다 나쁘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성이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화 2편에 보시면 성상근야라, 본성은 서로 닮아 있다, 가깝다 이런 얘기죠. 본성은 서로 비슷하다. 누구나 사람 본성은 태어나면서 비슷하다. 그런데 습상원야라, 습이라는 것은 습관이죠. 자기가 생활하면서 또는 자라면서 주위 환경과 부딪히면서 쌓이는 어떤 그 형태, 그 습관이 서로 멀어진다. 습관이 달라지면 서로 멀어진다. 악한 데서 생활하면 악해지고 선한 데서 생활하면 선해진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모두 다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정이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기정, 기신정, 자기 몸, 기신정,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면, 정이라는 건 바를 정자죠. 바르면 불령, 영이라는 것은 명령하다죠. 그러니까 불령,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즉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굳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신부정이면, 근데 그 몸이 또는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수령, 비록 명령을 내리더라도 부종, 아랫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정 3편에 보시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도지이덕, 덕으로서 이끌고 제지이일에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차격이라. 치라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격이라는 것은 나아갈 격 또는 바르게 할 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에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 내용으로 봐가지고 공자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탕이 선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성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는 맹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맹자의 공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전까지는 마음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바가 없지만 맹자는
이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물에 대해서 감흥을 받고 욕심이 생기고 하는 것은 바로 이목지관이랍니다. 이라는 것은 뭡니까? 귀로 듣고 그다음에 목,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사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 속에서 정화의 기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정화의 기능의 힘, 이것이 바로 성선, 기본적으로 인성이 선한 바탕을 타고났기 때문에 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마음에는 네 가지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측은지심, 측은 남을 보면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그다음에 수오지심, 수라는 것은 부끄럽고 저기 나쁜 것을 싫어하는 이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그다음에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 그다음에 시비지심, 이 옳고 우리가 저건 맞는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네 가지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유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인의예지의 단서가 된다는 사단. 그래서 우리가 맹자로부터 사단이 나오고 칠정이 나오죠. 그죠? 사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바탕, 이것이고 인의예지에 싹이 된다는 것이고, 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일곱 가지 감정은 마음의 사물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감정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희노애락 애오욕, 그러죠? 기쁘고 슬프고 분노에 차고 싫어하고 이런 등등 일곱 가지 정서, 이런 얘기죠. 근데 하여튼 이 맹자는 이 마음을 철학적 분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맹자가 동양 철학에 기여한 공로 중에 큰 공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의 예지는 바로 맹자는 도덕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음의 그러한 네 가지 마음으로부터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 나오고, 그 도덕을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맹자 그 책 중에 고자 상편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성지 선야라.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라는 것은 마치 유자죠. 마치 수지 취하라. 수라는 것은 물이죠. 물이 취하라. 취라는 것은 간다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 사람의 본성은 선한데 그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무유불선, 불선이라는 건 선하지 않은 거죠. 유불선, 선하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 불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그것은 마치 물이 무유불하,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도 불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하다. 이게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약간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우리가 흔히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악한 바탕을 가지고 났지만 그 악한 것을 우리가 예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꾸면 그 사람도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자에 와가지고 이 하늘을, 그 전까지는 하늘을 우리 옥황상제가 계시고 항상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 세계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원하면 들어주는 이러한
도덕천의 개념으로 봤다 그러면 순자부터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하늘은 단지 하늘일 뿐이야. 비가 오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구름이 모여서 비가 올 때가 돼서 비가 오는 것이야 하는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성악, 순자 편에 보면, 성악 편에 보면 인지성,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선자, 그것이 선하게, 본성이 선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덕이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위아라, 자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도덕 교육, 윤리 교육, 예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밖으로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위적인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교육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순자 영욕편에 보면요,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무릇 인, 사람이라는 것은 유, 소, 일동, 모두가 똑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유, 소, 일동 똑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똑같으냐? 기이 욕식이다. 기라는 것은 줄일 기자죠. 배가 고프면 욕식, 먹고 싶고, 그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한이 용난,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그죠? 노이 욕식, 필요하면 욕식, 쉬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사람의 바탕은 홀이 이 오해다. 홀이 이익을 좋아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익을 탐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 소생,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유야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홀이 오해라는, 즉 이익을 탐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바다. 무대라는 것은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건데,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연자야라, 자연이 그러한 것이다. 이 연자는 자연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것은 우걸지 소동야라, 우임금이나, 우임금은 하나라, 훌륭한, 하나라를 세운 훌륭한 임금이죠. 우임금이나 걸이라는 것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 아주 주색잡기에 놀아난 아주 방탕한 왕이었죠. 우임금이나 걸임금은 다 소동야라, 똑같이 갖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거는 성인이나 또는 탕자나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순자는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근데 고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자라는 분은 무선무악설, 사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이라는 본성은 단수야라. 단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울물을 얘기합니다. 돌돌돌돌 물이 있죠. 인성이라는 것은 여울물과 같다. 결이라는 것은 해결할 때 결자죠. 튼다, 이렇게 뚝을 튼다 할 때 결자. 결저라는 것은 장소고, 동쪽에 이 물을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결저 서방, 서쪽에다가 뚝을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인성지 무분어 선불선야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하다 불선하다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 마치 수지 물이 무분어 동서 물이 동쪽 물이냐 서쪽 물이냐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도 선이냐 불선이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자는 무선 무악설을 주장하죠. 그리고 오히려 고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자상 3편에 보면 생지위성이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본성이다. 식색성야라 즉 먹고 싶은 거 식욕과 색 성욕 식욕 생욕이 바로 기본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유가 사상은 선이냐 악이냐에 굉장히 고착된 가치론적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러한 사상들을 여러 사상들을 우리가 송나라 때 내려오면서 주의라는 걸출한 학자가 다 묶었죠.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모형을 만듭니다. 주자학이라고도 하지만 신유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존천리 멸인욕이에요. 존천리 천리 하늘의 이치 진리 하늘의 이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이치를 계속 보존하도록 노력하고 멸인욕 사람의 사욕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증리를 주장하죠. 성증리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치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분부받은 본성은 이치 그 자체다. 그래서 이 이치가 제대로 사람 몸속에서 정신 속에서 살아나도록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양반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 바탕이 된 주장이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체라든가 본체, 근본, 리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도라든가 우리가 전번에 중용에서 나오는 미발 아직 마음이 감정이 발로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가운데 정 고요함 그다음에 성 인의예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리의 작용으로 우리가 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형체라든가 모양이 나타나는 이러한 그게 바로 근본 리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기라고 얘기하고 형이하학적이고 물건 자체고 사물 자체고 이발이고 이미 발로된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발로된 감정 마음이 그다음 그것이 적정하게 기준에 맞도록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다음에 움직임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정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부분하고 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부분이 즉 기에 해당하는 정이라는 부분이 자꾸 물든다 바깥으로부터 사물을 보면서 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부분을 이 성에 의해서 계속 맑게 하고 수양하고 나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을 받고 해서 마음을 전체적으로 본래 태어난 리, 체, 형, 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지 올바른 사람,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편 법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자, 우리 관중 얘기 전번에 했었죠. 관중은 어떤 얘기를 하면 관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인자, 무릇 사람이라는 것은 막불, 하지 않음이 없다. 용리 이 오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익을 탐하고 오해, 해로움을 손해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판법회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금장이라는 편에서 보면 범인지정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정은 득소욕즉 낙이요. 즉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봉소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면 즉 근심하게 된다. 이것은 귀천지 소동유라,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소동유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을, 이 법가들부터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람의 본성을, 욕심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그 욕심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관자는 용리오해로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과 덕을 잘 병용을 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즉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상항이라는 분, 진나라 상항 알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진나라 법가고 상군서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지성, 이 백성들의 본성은 이거 순자가 얘기한 거 비슷하죠? 기구식, 굶으면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노이구일, 필요하면 일, 편안함을 구하게 되고 고즉 생락, 고통스러우면 즐거움을 찾게 되고 욕즉 구영, 치욕을 만나면 구영, 영화로움을 구하게 되고 차, 이것은 민지정야라,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형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민지욕 부기야. 백성들이 욕 부기, 부기를 탐하는 것은 모두 이게 뭐냐면 합이라는 것은 이 뚜껑을 닫다. 이 합관이 후지, 합관 이후지.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야, 관 뚜껑을 닫아야 그친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유가와 법가의 시각은 판연하게 다르죠. 유가는 가치론적으로 봤다 그러면 법가들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 형상을 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의 욕심은 관뚜껑을 닫아야 그만둘 수 끝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경영하기,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이 법을 가지고 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법가의 다양한 사상들을 물려받아서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사람이 바로 한비자지요. 한비자 진나라 법가죠. 그래서 한나라 출신이지만 한비자라는 책을 보면 이 양반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자로부터 인성의 자연성과 호리오의 견해를 개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관중이나 상항 등과 같은 선행법가의 법치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군주가 효율적으로 국가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술세, 법과 전략과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굉장히 혁혁한 공로는 인간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냈다는 겁니다. 즉 부자 간의 관계, 군신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다음에 지주와 일꾼 간의 관계, 그다음에 장인과 즉 상점 주인과 고객 간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한 결과 이 양반은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공자는 인예를 주장했지만 이 양반은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바로 이 계산지심,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러한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용관계나 우리가 부부관계나 그다음에 심지어 자식관계나 그다음에 이 기업과 고용인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계산관계에 의해서 계산지심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치고는 바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의원이 남의 상처를 빨고 사람의 피를 입에 머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골육지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의원한테 이익이 더 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수레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이 부귀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부귀해져야지 이러한 자기 가마, 수레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 만드는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자기 관 만든 것들이 잘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비자는 모든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계산, 이익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비자는 이러한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인성으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재화 부족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재화는 줄어드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이 경쟁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인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798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나오죠. 인구론에 보면 이 멜서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통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주장이 바로 2000년도 전에 바로 한비자가 이미 인성론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과에서는 이러한 호리 오해의 인성을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고 본래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는 거야. 이런 인성을 법과 제도 시행 그런 인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법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고 또 상과 벌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직의 공동 목표, 국가의 이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선진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인성론들 그리고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